안녕하십니까. 김경애의 공감사랑방입니다. 이제 2부에서 이제 지금 한반도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 결국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까 초반에 워싱턴의 시각으로 지금 이걸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네. 거기에 공산주의 DNA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은요, 네. 토지 국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산업 국유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공산주의 헌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공산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그 법통을 지킨다는 게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모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정통국가, 정통의 우리나라의 조국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상해 임시정부를 받들고 김구 선생은 존경하고 이승만 박사는 죽이고, 네. 예? 네. 소련은 우리 해방군으로 교과서에 쓰고, 네. 우리나라를 탄생시킨 미군은 점령군으로 격화시키는 네. 이런 역사 교과서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게. 이런 역사를 우리가 70년 동안 지내왔다는 것을 왜 우리 역대 정부가 바로잡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네.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그래도 지금이나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 지식인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는 앞장서서 이걸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투쟁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이 위기는 결과적으로 박사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 70년간 우리의 건국 이념, 우리 국가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로 인식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지식인의 부재,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 같은데요. 우리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결정적인,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맺고 있는 건 바로 미국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1948년, 그러니까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이렇게 건국을 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는 자유적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제 건립이 됐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1949년도 6월 30일에 전격적으로 미군이 다 철수를 하고, 예. 그다음에 1950년도 1월에 예. 이제 에치슨 라인. 에치슨 라인. 자, 그거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48년도에 대한민국 탄생할 때까지 3년간 미국의 군정청은 우리나라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거죠. 네. 산파 역할에서 이제 잘 됐다. 네. 내 동생아 잘 자라라. 네. 49년도 6월 30일 날이 다 철군을 하죠. 네, 예. 그런데 미국의 대외 정책이 약간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언급한 대로 그 50년 정월 달에 네. 에치슨 국무장관이 네. 아루시안 열도 일본하고 필리핀을 감싸는 근을 걷고, 이것이 에치슨 라인인데 이게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가 빠졌거든요. 네.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옳거니 때가 왔구나.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남침에서 공산 통일을 하자. 한 것이 6.25 사변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결국은 미국이 뒤늦게나마 그걸 깨닫고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죠. 그렇죠. 6.25 사변 때.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예. 미국이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을 하지. 네. 유엔군이 병력의 90%가 미국의 역할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때에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의 유엔군으로 미군을 보낼 때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 안 받았어요. 예, 그게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예, 예. 의회 승인 안 받고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의회도 그까지 시비를 안 걸고 붙게 한 겁니다. 자건 지키는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대가를 치렀느냐. 왜냐하면
이 태평양 전쟁에서 소련의 참전을 미국이 불러들였기 때문에 한반도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 38선전이 생기고 우리 민족이 분단의 시련을 겪었지만은 네. 좌우지간 미국이 자기들의 그 시행착오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다. 네, 6.25 사변 때 전투원, 비전투원 합해서 5만 3천 명이 전사를 하고요. 포로 실종자, 전사자, 부상자를 다 합하면 12만 2천 명이 희생을 당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 땅에 지금 북한 땅 흙 속에 미군 병사가 시체가 누워 있는 것이 7,841명이 누워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서 이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도 네.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1년에 200억 불 이상을 돈을 씁니다. 네.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미운동을 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해 성조기를 불태우는 짓을 했고요. 이런 배신망덕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런 반구의 불평 없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키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국민이 좀 다시 알아야 되고요. 네. 지금 그 문재인 집단이 소위 뭐 봄이 온다고 하면서 북한과의 평화 모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이나 미국이 원하는 평화 모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자살을 위한 평화 모드입니다. 네. 예.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 접근이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승만 박사의 48년 8월 15일 건국 이념을 지키는 대북 접근이 아닙니다. 그렇죠. 좌우간 우리나라는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핵을 해결한다고 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북한도 꼬리를 내렸고 중국도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확실한 것 같은데 북핵만 폐기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안 됩니다. 네. 북한이 핵을 폐기한 다음에 한반도에 공산주의 통일국가가 생긴다고 하면은 핵 폐기 하나만 말짱 헛짓이에요. 소용없어요. 그렇죠. 안 됩니다. 네. 내가 이런 그래서- 비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음. 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경찰을 불렀어. 그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부모 식구 다 쫓아내고 강도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강도가 아니야. 살인 범죄야. 네. 범을 살인 강도. 살인 강도 전에 살인 경력이 있어요. 네. 그런 강도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래 내 손에 들은 흉기만 버려 그러면 너 놔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강도를 잡아야죠. 그렇죠. 강도를 잡아야지. 네. 그런데 그 강도를 지켜본 쫓겨난 가족들이 그 강도 보고 가서 아버지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지고 그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우리가 경고를 합니다. 강연에서.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충분히 이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북핵 폐기를 끝내면 안 돼. 네. 강도를 잡아라 이게. 네. 북한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되게. 네. 핵 폐기한 다음에 음. 우리 한반도의 공산주의 국가가 떡하니 깃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세계 질서 차원에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제발 미국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몰아내는 쪽으로 전략을 구사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결국은 북한의 무력 침입, 그 남침은 이게 지금 이 한반도에 미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유려 남침부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좌파 세력들이 이제 저는 공산 이적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 좌파 정권이 아니라 이적 세력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 움직임이 가장 극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예, 그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안전 무제한이고 무기한이다.
예, 그런 아주 튼튼한 동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한 가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는요. 자, 그 그 상호 방위 조약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건국을 하시게 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남북한은 지금 평화를 이뤘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고요. 위장평화 선전을.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자살행위라고 얘기하셨는데 평화 선언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미국이 여러 나라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네.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는 본격적으로 필리핀은 좀 문제가 있어서 떨구고 네.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일본은 진중한 북격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 군사 동맹은 조건부입니다. 네. 매 10년마다 갱신합니다. 아, 예. 매 10년마다. 예. 네. 그래서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은 이 미일 동맹으로 묶여가지고 보통 국가가 못 됩니다. 군사 활동을 미국이 승인 없이는 행동 못 해요. 그리고 대외 전략도 미국의 간섭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나 1953년 10월 1일부로 승인이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네. 시한부가 없어요. 영어는 그것이 조약 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6조에 네. 무제한이다. 네. 시한부가 없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이 이승만 박사의 주장을 수용해서 들어줬다 하면은 그때 우리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은 너무 희생이 극심하고 네. 그러니까 휴전을 압력을 가해죠. 네. 그래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휴전이 성립이 됩니다. 네. 네. 이승만 박사는 우리 민족 단독으로도 좋으니까 우리 북진 통일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휴전이 성립이 돼요. 네. 근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극구 반대를 하니까 심지어는 전쟁 중인데 지금 전투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승만 박사 제거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때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느냐. 네. 반공포로 석방을 합니다. 반공포로 석방. 네. 그러니까 반공포로 석방을 하기 때문에 참전국과 미국, 유엔 참전국과 미국이 깜짝 놀래죠. 네. 놀래고 난리가 치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가 싫어서 전쟁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공산주의가 싫다고 다시 가기를 싫어하는 반공포로를 사지의 공산국가로 달려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나는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네. 반공포로를 석방시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사라고 생각한다. 이 성명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네. 자기 입장이 궁지에몰려요. 이승만을 네.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네. 이렇게 성명 발표하는데 근데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가 이승만 성명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네. 바로 그 후에 네. 미국에 있는 모든 학계에서 학자들이 이승만 박사는 위대한 전략가라고 칭찬하는 복귀를 발표해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 입장을 만회하고 네.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니? 그동안 이승만 박사가 제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계를 서둘러서 마무리해라. 그래서 이게 체결된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그 논문에 이렇게 씁니다. 네. 어떻게 한국과 같은 그런 약소 국가가 그 거대한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느냐? 말도 안 되는 비대칭이야. 네. 비대칭인데 어떻게 동맹이 맺어지느냐.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승만 박사의 그 위대한 카리스마와 이승만 개인의 인간적인 비중이 미국의 국력과 대등한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네. 했는데 이것을 한미 동맹이 그 보면은요.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남북 통일이 되면 미군은 철수한다는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남북 통일이 돼도 미군 철수하지 않습니다. 네. 북한만 의식해서 그게 그 동맹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네. 아시아에 있는 공산국가, 패권 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략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 뭐라 그러니 네. 아시아 지역에서 네. 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를 지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 조약 자체.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미군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네. 문재인이가 아무리 공산주의를 끌어안고 네. 공산주의를 간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공산주의 성향의 정부를 파트너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이제 그거는 그 자체의 그 존재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제도상 조약의 관계라고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의 그 상호 방위 조약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와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고 뭐 한과 저기 어떤 뭐 정부가 들어서든 남북 통일이 되든 심지어는 뭐 적화 통일이 되어도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저는 이 정부가 막 그 개헌을 갖다 서두르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자살 행위가 되든 말든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자들이 평화를 선언하고 그러면은 그 평화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 연방제 통일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개헌은 결국은 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 헌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시 코리아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지금 됩니까?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네, 예. 아주 좋은 점을 지적했어요. 네. 이 온 국민이 알아야 돼요. 네, 이것 때문에 저는 한미 동상호 방위 조약은 네, 문서상으로 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the Republic of Korea 사이의 그렇죠. 동맹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역사가 변해서 네, 한국이 네, 그 지금 그 한반도 길을 내세우자는요. 그렇죠. 이것도 한미 동맹 위배된 사건이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이거. 예. 한미 동맹이 살아 있다면은 네. 그 길을 사용하는 자체도 안 됩니다 이거. 네. 리퍼블릭이라는 그 리코리아는 그것이 색깔이 흐려지기 때문에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한국의 국호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돼야 되고 네, 남북 통일이 돼도 국호는 리퍼블릭 코리아가 되고 그렇죠. 국기는 태극기고 애국가는 지금 우리 그 우리 국기는 애국가. 우리 애국가고 네, 국파는 무궁화 네. 전속돼야 되지. 그렇죠. 다른 형태로 변하고 COR로 이게 뭐 예. 코리아가 변한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이미 평상 그러니까 때 역사도 모르고 한미 동맹의 성격도 모르는 사람들이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박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우리가 절대로 폐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만약에 지금 이 정부가 자살 행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통일 개헌이 만약에 돼서 정말로 우리의 국호가 The Republic of Korea가 아니라 C 코리아로 바뀐다. 이러면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재 근거는? 네. 지금 아주 좋은 거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 아주 네. 좋은 점이요. 네.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네,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위 조약일 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국제 전략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방적이 아니요 상호요. 상호죠. 예. 미국의 국익과 네. 대한민국 국익이 결부된 조약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미국의 현재 국제 전략은 소위 대륙 패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현재. 그렇죠. 큰 예. 줄기가.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북한 북핵 폐기다. 네. 김정일을 때려잡자. 네. 북한을 폐기하자. 네. 아니면 북핵을 폐기하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상호 방위적에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 전략과 상부 결합이기 때문에 네. 한반도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걸맞는 조건을 이탈한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그 조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약을 유지하려면요, 네.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더 내가 이걸 더 이렇게 네,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자를 폐기하고 너들 반미 운동하고 반미 국가니 너들 갈 길 가라 하는 쪽이 좋겠어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과거에 우리 누가 70년 지켰던 대한민국을 계속 전소시키면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세계 질서의 틀을 유지하는 쪽이 더 좋겠어요. 그것이 큰 그림이에요.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가 시끄럽고 참담하고 복잡하고 같지만은 네. 미국이 전략은 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장담은 못해요. 네. 내 해석입니다. 네, 네, 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줄 걸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은 그래서 미국이 북한 폐기를 하려면 그 시점은 이 국내에서 개헌이 밀어붙여지기 전에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와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이적 세력들이 자꾸 개헌을 이 연방제 통일로 가려는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보니까는요, 포스터에 이 통일을 방해하는 것, 이제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막 공산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지금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을 아예 진짜 원천 봉쇄가 되어야 되고 원천 봉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거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신경 쓰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하는 단체가 있어요. 네.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정 간섭을 안 하면은 너희들이 공산국가가 되건 뭐 김정일을 껴안고 춤을 추건 말건 상관이 안 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70년간을 지켜온 이 나라를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 않습니다. 70년간을 지켜왔습니다. 이 나라.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할 것 같아요? 내가 미국이랑 그거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심을 갖고 투쟁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번에 그 뭐 6월 달에 한다고는 개헌까지는 가지 말고 사전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좀 하려다가 미처 못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아까 말한 대로 처음으로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킨다는 헌법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개헌을 주장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발표하자마자 이런 사단이 났죠.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을 해방 전략을 그분이 시작했어요. 정부에다가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고. 그렇죠. 북한의 선지 선언됐습니다. 우리 북한 국민을 어떻게 포용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저들을 봐서는 안 됐다고 하면서 억지를 써가지고 끌어내는 것이 이번 탄핵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의 세 번째 위대한 대통령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어리석은 국민들이 끌어내리는데 여기는 모순을 좀 지적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우리나라 헌법, 현행헌법 84조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는 84조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니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과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은 재임 기간에 탄핵 소추를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법조항 어느 법조항에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해요? 그것도 8명이.
그리고 8명이 9명도 아니고 그리고 네. 헌법 84조 적용할 일이 없어요. 적용 네. 이런 방법 없습니다. 네. 그렇게 파면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러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네.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네. 권한대.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즉시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평결은 무효다. 8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청와대 경호원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분이 청와대를 못 떠나게 업무 복귀시킨 다음에 개동에 있는 8명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을 국가 별난 현행범으로 다 체포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 만약에 반대 세력이 반발이 있으면요, 네. 계엄령 선포했으면요, 그때 충분히 국가의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멍청한 짓을 하고 네.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겁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참 속상하고 속이 터지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정도로 돌아올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 네. 내가 뭐라고 합니까? 박 대통령 제발 죽기만 말고 살아 계시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위인들은 수모를 참고 견디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닐슨 맨델라 대통령도 보시오. 그분도 27년의 수모를 참았습니다. 네. 그분은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간이 됐습니다 말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앞으로 되십시오. 내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힘들지만은 우리 민족이 더 각성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섭섭하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 단독으로는 힘이 너무 부족해. 네. 그래서 미국과 국제 세력과 네. 하나님의 세력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6.25 남침 그때 이후 한 번도 그 다음에는 사실상 전쟁이 없었던 거는 바로 우리 이 탄탄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기반 아래 한미 동맹의 이 튼튼한 그 기반 때문에 이 남침을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이 87 헌법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처럼 이 시스템이 제도가 지금 이렇게 적화되어 버렸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거를 이 시스템이 이제 다 적화가 되어 버린 거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이제 해결을 하시고 마지막 개헌에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려고 선언을 함과 더불어 이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다 위탄핵을 했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때 어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바로 국가 별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네.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촛불 세력들이 막 이렇게 네. 이제 내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난국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네. 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었어야 대한민국을 되는데 유지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이제 구출할 수 있는 절호에 우리는 그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발휘를 하지 못한 거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나라를 지킬 때는요. 네. 나라를 지킬 때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을 무시하는 행동도 해야 됩니다. 초법적인 행동 필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세종연구에서 2009년도에서 11년간 2년을 근무했어요. 네. 이스라엘의 그 법무감실에 차감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그 세종연구소 학자들하고 그 이스라엘 대사하고 참사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1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요. 네. 주제가 네. 그 이스라엘 주변에 20여 개 아랍국이 있는데 네.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이다. 네, 예. 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은 국제법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회의가 끝날 때 네. 내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했습니다. 내가 질문했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너로 둘 중에 하나만 있어. 네. 대답해 주시오. 뭐냐, 네. 이게. 이스라엘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까? 국제법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존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국제법 무시하죠. 그랬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더라고. 1시간 토의한 것이 내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네. 그때 무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밀고 갔어야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한 번의 기회를 일단 놓쳤는데요. 네. 제가 진짜 저희가 이제 태극기를 들고 나온 태극기 집회를 1년 넘게 하면서 이제 제가 1년 지나면서 이제 그 탄핵 파면, 이렇게 파면 선고를 받으신 그날, 그 전에 그 3월 즈음 해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지나면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여태까지 해온 그거를 재조명하면서 큰 오류를 이제 그때서야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탄핵무효를 막 외치다가 이 파면 선고가 된 날, 우리 지도자는 그렇게 결단력 있는 그런 투쟁을 해주지 못했고, 거기에 또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은 탄핵무효를 막 외치다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대선 국면에 우리는 바로 뛰어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큰 실수였다. 그런데 그 네. 대선 그 선거관리위원회나 네. 그 박근혜를 몰아내고 또 그쪽으로 가게 된 모든 세력들이 네. 이미 치밀한 내적 조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상태라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나마도 잘 지키고 왔는데 너무 방심을 했고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정한 현대사의 역사의 잘못된 인식에서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죽이고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으며, 예? 김일성하고 남북 합작을 도모한 김구는 동상도 세워지고 상해 네. 임시정부는 추앙을 하면서 대한민국하고 국경일도 안 짓고 이승만 박사를 죽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 이승만 벌을 우리 국민이 지금 받고 지금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사실상 87 헌법 그 개헌을 우리가 아무런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예. 우리의 건국,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이렇게 엄연히 토지 국유화를 표방하고, 그리고 이 상해 임시정부, 즉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걸 법통으로 계승한다고 선언한 그런 개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 없이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 헌법 학자들은 뭐 했냐? 그러니까요. 아무도 그런데 네. 지금 와서 문재인이가 네. 새로 헌법을 개헌하면 광주 5.18 정신도 거의 섭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쳤어요. 그런데 미쳤어. 지금 그 개헌 협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입법기관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이 87 개헌의 그 문제성이 심각하게 우리의 건국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선언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여당인 여당이란다, 보수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원천적으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그 가운데 이 정부 아래에서는 개헌 자체를 논의하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부 아래서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이원적 집정부제를 뭐 하면 어떻게 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개헌해가지고 하고 현재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네. 그 정부 조직이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인데 너무 수준이 낮아. 네. 수준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근데 이제 두 가지만 지적해요. 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네. 근데 저는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우리 국가의 이 세 중추가 이 시스템이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글쎄 몰라서 넘어간 거라고. 뭐 놀라서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일부 거기 쟤는 골수적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잡고 우리가 있으니, 일주일도 아니고 7년도 네. 아니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네. 그걸 왜 바로잡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는 각성을 하고 이제는 그걸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걸 작업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그 외침이 사실상은 그냥 단순히 법치주의가 몰락했다라는 것보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몰락을 한 그 상황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몰락시키고자 하는 이 현 정부 그러니까 그게 타도해야 역사의 아이러니요. 역사의 네. 아이러니인데 좀 더 네. 말을 좁혀서 얘기한다면은 네. 이 나라를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큰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내가 미국에 비교해 얘기할게요. 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네. 그 사람이 미국 역사상에 가장 무서운 독재자였습니다. 네. 독재자였는데 그분이 그런 강력한 통치를 안 했더라면은 미국이 존재하지를 못해요. 네. 그 당시에 맞습니다. 남부의 11개 주가 커먼웰스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네. 미국은 2조각, 3조각으로 나가지고 오늘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링컨 같은 무서운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국난, 국가 위기에 있을 때는 초법적인 방법도 좋으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나라를 살려놓고 다음을 수순을 밟아야 돼요. 네. 이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해졌으니까 법을 지키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라를 살려놓고 법이 두 번째요. 네. 법을 지키고 나라를 망해? 그거 아니에요. 네. 나라를 지켜놓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네.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얘기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지킬 때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셨죠. 네. 박정희 대통령은 나를 독재자로 비난을 해도 좋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독재자라고 불려도 좋다. 그럼 이렇게 그런데 얘기하시면서 박정희 네.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독재자라고 인정하고 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네. 그럴 정도가 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권력을 위해서 그러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독재를 한 겁니다. 네. 알았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나 시에라레온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는데 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를 다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 덕이 박정희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분을 독재자라고 욕을 합니까? 근데- 링컨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욕 안 해요. 네, 그렇죠. 존경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에 이 스며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주사파 세력들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궁극적인 때문에 대한민국 파괴의 목적입니다. 네.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 이슬람교 이 악의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명의 문명 파괴입니다. 파괴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악의 세력들,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몰락을 대한민국 파괴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거기다가요. 네, 멋있는 간판 붙여요. 네, 민주다. 진보다. 네. 인권이다. 맞습니다. 뭐 평등이다. 네. 이걸 그런데 네. 그 뒤에는 전부 악입니다. 그렇죠. 예. 이들이 이용하는 바로 이 용어 혼란. 예. 용어 혼란 전술이 완전히 지금 우리 이 겉멋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완전히 먹힌 거죠. 교육을 안 시켰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교육을 안 시켰어요. 제가 이제 그 80학번 이 80학번 세대로
바로 그 민주화 허영에 물든 이 세대거든요. 저희가 386 세대. 지금 이제 그 386 세대가 이 지금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 난국인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난에서는 이 초법적인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멀리 계시지만 오히려 바깥에서 보시면은 이게 더 잘 보이시잖아요. 우리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내가 볼 때는 그런 네.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네.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함부로 네. 얘기가 좀 뭐하죠. 네. 그 저는 지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그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네. 대통령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꼬였는데 네, 네. 지금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네. 없었다고 할지라도 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토연 방송이 나가면은 듣는 사람 가운데 네. 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이 두려운 어떤 아니 시스템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조건도가 있어요. 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 난국을 극복했다고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네. 한 가지 조건도요. 네. 살을 생각 말아야 돼요. 그렇죠.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네. 예. 사즉생, 생즉사의 그 그래서 각오로. 내가 강연할 때 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일본 배가 130척이나 쳐들어오는데 배 12척 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뭐라고 부르자는 선조대왕에게 미신불사 아직 미약한 신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네. 상유십이다. 아직 배가 12 있습니다. 네. 이런 용기를 가진 애국자가 하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미신불사 상유십이다. 상유십이. 네. 아직 정말 우리가 1년 넘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지만 정말 그동안의 그런 노고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미약한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의 분풀이 또 자기 만족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 자기 치유 그리고 언론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 현 시국에서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그래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많은 진실을 일반 아직 각성되지 않은 국민들을 향해서 열심히 외쳤는데요. 결정적으로 언론이 장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 그 막 외치는 그런 그 외침이 언론의 한반의 방송에 이 그냥 친박 집회로 폄하해버리는 그 한 번의 방송에 그냥 다 너무나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지금 위기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미신불사 상유시비의 정신을 가진 또 사즉생 생즉사의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주셨으면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제일 중요한 우리 지금 투쟁에서 그 딱 포인트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요. 지금 우리는 미국의 힘을 지금 기대는 것밖에 정말 유일한 희망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근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가장 그 핵심이 되는 큰 기동의 뿌리는 한미 네. 상호 방위 조약이고 네. 현재 미국의 정부의 안보 담당의 스태프들이 네, 예. 아주 우리 마음에 드는 강력한 그런 그 스텝으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 예. 최근에 그 CIA 국장이던 폼페오를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네. 근데 그 연민청이 나갔습니까? 네. 나갔습니까? 그리고 또 존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갔다 오는데 네, 예. 그분들은 단순한 반공주의자가 아니고요. 네. 철저한 아주 강경하고 대한민국 친한파고요. 네. 그리고 그 북한의 핵 폐기 정도로 끝날 사람도 아니고 네. 북한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신심이 가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관한 그 결심이나 어느 그 디시션에 사인을 할 때는요. 네. 국가 안보 보좌관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네, 예. 존 볼턴이 그 자리에 갔다 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고요. 네, 예. 희망이 지금 예,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가닥도 안 보이고 네. 안개만 보이는데 네.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기다려 보고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도 이제 우리 이제 태극기 집회도 참여하시고 많이 참여하죠. 네,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태극기 집회 이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꾸준히 이제 투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한국에서도 내가 오면은 좀 네. 누구 눈치 안 채게 나도 넥타이 풀고 다른 하지만은 네. 외국에 가서 네. 카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 가서는 내가 네. 강사를 합니다. 역학 강사. 강사 역할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새로운 용기도 불어넣고. 네. 정말 이 오늘 우리 강연 또 지난번 강연에서도 정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요. 미국이 절대로 이 한미 동맹 관계 그러니까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가장 희망적인데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일으켜 세워서 해 나가야 되는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알기는 지금 많은 그 애국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예. 그리고 내가 우리 대담이 끝나기 전에 네. 내가 꼭 이 부분을 읽고 싶어요. 네. 지금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탄핵의 사태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는 그 바로 최후의 그 칼날이었다라는 것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는 국가 생존의 투쟁입니다. 그렇죠. 국가 생존의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이 투쟁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네. 이분 탄핵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요. 탄핵된 사실이 없거든요. 네. 파면됐지. 파면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뭐 이 사람이 잘못한 얘기만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세 번째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네. 그분을 치적을 내가 뽑아봤어요. 59가지의 그분이 잘한 일을 내가 뽑아봤습니다. 여기다가. 네. 첫째는 복지정책, 네. 그 다음에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비정상의 정상화 이걸 다 추려가지고 59가지 항목을 적었는데 이 논문 전문에 이걸 내가 썼습니다. 네. 이걸 모든 국민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었는데 오늘이 참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출처가 박사님이 내가 직접 쓰신 만드는 논문인데 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읽을게. 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0년간의 치족보다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했다. 그의 대북 정책은 A학점이다. 그가 주창한 창조 경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발상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한미 공유 유지 고수와 한미연합사 존속, 전교조 법외노조, 통진당 해체, 개성공단 폐쇄 등은 우리 헌정사에서 누구도 못한 최고의 업적이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꼭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네. 박사님, 이거 박사님의 그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논문은 어느 논문? 아니야, 이게 딸 별도로 쓴 거예요. 이거는 따로.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로 이 점 때문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올바로 세우려고 시행한 이 모든 이 업적 때문에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적들이 네. 더 이상 이런 잘못하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죠. 불법적으로 우리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박사님의 지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합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합법적으로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게 개헌을 시도하고 지방선거를 그 해야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나눌 때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불법 정부 아래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이거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다. 그리고 이 정부가 합법 정부라 할지라도 네. 공산주의로 선회하기엔 개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지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헌법을 손에 쥐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강력하게 채찍질하고 그렇죠? 오늘 우리 대담을 네. 전 국회의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애국 국민들이 외치는 이 함성은 이 모든 정치인들이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방송이 정치인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두 볼 것이고 정말 이 위기에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결국은 세계 평화의 큰 단초가 될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추석이 되니까 우리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네. 국제 질서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한 가닥으로 대한민국도 바로 잡혀돼. 그렇죠. 네. 지금 한참 기울어져 있는데요. 지금 바로 우리가 일어서야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이 세계의 이 질서가 국제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질서 재편의 한 파트가 네.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개헌, 지금 지방선거와 더불어 6월에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어찌 보면 국민들의 이 저항을 또는 그런 분명한 국가의식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뭐 개헌은 지금 될 리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북 평화 통일이 코앞에 있다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저 사람들이 부르짖는 평화통일은요. 그렇죠. 김정은이를 끌어안는 평화통일입니다. 네. 우리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이 지식 계층에서도요. 너무나 얼토당토 않게 지금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많이 이 토대를 지금 닦아서 여기까지 온 이 공산주의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공산주의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공산주의 모순을 네. 그 북한의 김일성이라 얼마나 악독한 마적단이고 민족 반역자인지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이 회고록에 썼는데 네. 제발 좀 이 책 갖다 공부들 좀 하십시오. 네. 네. 여기에서 제가요, 박사님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특히 북한의 그 공산주의는 일종의 그 사이비 광신교 집단과 같다. 그죠?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체제, 이 독재자의 이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그죠? 그래서 아예 의식이 좀 그런 이 광신도 집단들과 같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문명의 문명 파괴이다. 인류의 파괴 세력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큰 인류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궁극적으로는 선과 악의
지금 큰 이 대전쟁의 흐름 속에 그 한 가운데 그 갈등을 딱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결, 궁극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선과 악의 대결. 그 바로 한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한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지금 대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와 다시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으려면 우리 한미 동맹 공조관계가 탄탄한 토대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 존재를 한미 동맹을 존속시키고 그 동맹 기반 아래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국민들의 각성, 그죠?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바로 그 각성에 의해서 지금의 이 정치인들의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채찍질을 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때까지 우리 마이클 리 박사님이 지금 지난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화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활동을 해왔는지 이 책을 보시면 우리의 지금 현주소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말 분명하게 정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님 개인의 어떤 생활 철학, 네, 살아오신 신조, 그거에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어서 꼭 박사님의 이 글을 읽어봐야 되겠기에 제가 오늘 우리 공감사랑방 이렇게 길게 프로그램을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항을 좀 같이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희망의 말씀, 또 용기의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조만간 또 다른 데서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4월 28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시죠. 그냥 언제나 어디에 계시든지 대한민국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